자, 315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개념인데, 자, 부동산 가치 개념을 보면은 그 어빙 피셔라는 학자의 견해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 이익은 유형적 이익도 있고 무형적 이익도 있어요.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부동산 가치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가치 개념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학자들은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해요. 자, 이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는 뭐야?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펼쳐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른데, 자, 우선은 보면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개념상의 차이 있는데, 이 가격. 자,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뭐다? 중시하는 개념. 자, 공인중개사가 중시하는 개념이 가격. 그럼 감정평가사가 중시하는 개념은 가치. 그래서 부동산 학자들은 뭐를 중시 여길까요? 그러면은 우린 가치 개념을 중시 여기다. 왜? 우린 영속성의 특성, 건물은 내구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학자들은 가치 개념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자, 개념 가격을 보면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이 되었어요. 이 성립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사서 3억 지불했다. 그 3억이 가격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고, 아까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자, 이 지문이 두 번째가 25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출제했죠.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 1년 전에 거래됐던, 한 달 전에 거래됐던 하여튼 과거의 값이야. 그런데 이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인데, 25회는요, 요걸 현재의 값, 요걸 미래의 값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이 바꿔서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이 가치와 가격 사이에 있어서, 자, 여러분이 가격인데, 자, 현재 아파트의 시장에서의 가치는 4억 원이에요. 가치는 4억 원인데, 이 금매물로 3억에 매각이 되면요,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4억짜리가 3억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오차가 있어요.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는데 오차가 존재를 해요.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자,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존재해요. 자, 33평 아파트 4억 주고 샀다. 4억 가격 단 한 개. 4억 주고 샀지만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그럼 금융기관에서 담보부동산을 평가한 담보가치는 4억 주고 샀지만은 3억 5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상정에서 평가한 보험가치가 3억일 수도 있어요. 4억 주고 샀지만. 그래서 이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담보가치, 과세가치, 시장가치, 이렇게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나죠. 자, 이 가격과 가치에 있어서의 관계가 여러분 315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우리가 316페이지의 밑에 보시면은 이 가치와 가격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가격.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이 가치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이때 부동산 가치. 자, 이런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뭔다? 상승을 해요. 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같은 방향.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뭐죠? 하락을 하지만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죠. 이렇게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그래서 단기에는 초과 공급이 있죠. 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할 것이고, 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또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또 가격이 또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요.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괴리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장기로 가면은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뭐에 일치되게끔? 가격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 가치는 이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지문에서 우리는 19회 시험 정답을 물었죠. 19회 시험은 여기서 정답을 물었습니다. 자, 그 후에 또 박스에, 자, 316페이지 박스에 또 두 번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5개 가치 두고 틀린 걸 찾아냈죠. 보험 가치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 개념이고, 과세 가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나 전산세를 부과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인데, 관련 법규, 소득세법, 지방세법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정된 부동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사용가치인데, 그래서 사용가치는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23회는 상관이 있다로 출제한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익가치는 자, 어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있다? 우리는 보존이나 보존과 같은 공공 목적이죠. 공공 목적에 비경제적인 이용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공익가치라고 해요. 공익가치. 자, 투자가치는 투자론에서 배운 용어입니다. 우리는 대상 부동산이 우리는 특정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주관적인데 11회 시험은 이걸 객관적으로 출제했어요. 주관적 가치고, 자, 시장 가치는 뭐다? 시장에서 대상 부동산이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자, 장부 가치가 나오죠. 대상 부동산이 취득한 가격이 있어요.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이 있어요. 이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야. 제외한 나머지로서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존, 남아있는 가치를 장부 가치라는 용어인데, 시험에 나오면요, 요거 5개 주고 틀린 거 찾아내라. 이런 건 출제를 2번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17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특징이 나오죠. 자, 토지의 특성 중 뭐가 있어요? 영속성이 있어요. 자,
부동산, 우리 가치를 화폐로 표시된 게 가격이니까 부동산 가격의 특징, 우리는 가치의 특징을 보면은, 자, 영속성에 의해서, 교환, 여러분,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우리 뭐라고 하냐? 좁은 의미에 우리가 가격,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영속성이 있다가 임대차 계약을 1년 맺을 수 있죠. 예? 1년 맺을 수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그런 기간을 또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어요. 또 이 기간, 분할의 가능성에 의해서 또 사용, 수익의 대가. 요걸 우리는 용익이라고 하죠.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뭐를 지불하죠? 임대료로 지불하죠. 이때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가격으로 표시되죠. 여러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이것은 원본으로서의 가격이고, 이 원본에 대한 임대료는 과실이다. 과실.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는데, 이 협의 가격과 이 임대료를 대해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때 평가의 3방식 배울 때 가격 구하는 거 하나, 임대료 구하는 거 하나. 그래서 두 개를 배우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부동성,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또 뭐죠? 이익의 가격이죠. 뭐 이익은 대표적으로 보증금 같은 거죠. 전세권, 임차권인데, 여러분,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 가격, 우리 임차권 가격, 보증금 가격 얼마 나오죠? 네, 그게 형성될 수 있어요. 또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단기간이에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자,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고, 자, 그리고 또 부동성에 의해서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지역에 또 영향을 받아요. 지역적인 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배울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한 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그래서 각각 뭘로 형성된다? 개별적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가격은 요즘 보면 이죠. 여러분, 담보 능력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특성?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의 또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3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뭐가 만나죠?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면 뭐가 형성되죠?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시장에 뭐에 영향 줘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가격의 이중성 또는 가치의 뭐라고 한다? 이중성이라고. 가격의 이중성 또는 가치의 이중성인데, 자, 여러분,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이 가격의 이중성 또는 가치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상품은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부동산 가치의 기능이 있죠. 자,
자, 여러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면은 수요자에게 자원이 또 배분되는 기능이 있어요. 자원 배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사기다.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이야말로 시장에서의 모든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죠? 잠재가격이라고 해요. 잠재가격. 숨어있는 것까지 다 반영한다. 섀도우 프라이스죠? 잠재가격. 숨어있는 것까지 다 반영한다. 예? 섀도우 프라이스. 숨어있는 것까지 다 반영한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모두 반영한 가격이 바로 감정평가 가격이다. 자, 318페이지에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자, 제2조 제1호에 자, 제2조 제1호에 보면은 시장 가치의 개념이 나와요. 자, 시장 가치 개념. 자, 27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개념이 출제를 했었죠. 자, 거기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자, 대상 물건이, 평가 대상 물건입니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우리는 시장 가치 이 개념을 출제했죠. 여러분 가능성, 성립될 가능성 할 때 이 가능성은 우리 프라버빌리티, 확률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그래서 아까 객관적이에요. 자, 요 개념 2번 출제했거든요. 아까 시장 가치 개념 요걸 2번 출제했고요.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 제5조가 있어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있거든요. 자, 이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자, 시장 가치를 기준 원칙이 나오는데 두 가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또 시험 문제에 자, 1항, 2항이 나오죠. 자, 1항은 우리가 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1항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항 거기 보세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뭐를 기준? 예,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 결정한다. 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근데 시장 가치거든요. 주의를 할 때 여기서 잘 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여러분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다? 적정 가격이야. 그럼 시험 문제는 적정 가격으로 출제하거든요.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뭐다? 시장 가치. 말을 바꿔서 출제해버려. 2항. 또 우리가 8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한 용어죠. 자, 2년 전에 출제했는데 그 2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있잖아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건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개념입니다. 자, 27회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거기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 320페이지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를 보면요.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나와요. 자,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요, 이거든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 개념을 24회와 작년 또 29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자, 그럼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인데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힘을 형성 요인인데 이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형성 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끊임없이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유동성의 특성을 가져요.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뭐죠? 연관성의 특성.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이 두 가지 특성, 유동성의 특성, 연관성의 특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321페이지 맨 밑에와 322페이지 맨 위에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이 있겠죠. 자, 일반 요인은 일반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요인이죠. 요즘 뭐죠? 가족의 구성, 가구 분리 등의 상태.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요즘 혼자 있는 가구가 39%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여러 가지 뭐가 바뀌어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복지 수준, 교육 뭐 이런 거 다 관련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 요인 있죠. 세금 부담의 상태, 고용, 임금 등의 상태 이런 경제적 요인도 주고 또 세금과 관련된 제도, 세제 또는 뭐 여러분이 규제라든지 토지용 규제 또는 가격 통제 이런 것은 행정적 요인입니다. 자, 그럼 일반 요인이 지역에 국한이 돼요. 지역에 국한되고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돼서 지역의 부동산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토지 건물의 개별 가치, 토지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뭐가 나타난다? 개별 요인.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의 3대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32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발생 요인을 보면은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우선 경제적, 우리가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있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 이렇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은 뭐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뭐에 영향 준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뭐에 영향을 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죠. 부동산 가치에. 그럼 수요 측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용성, 효용이죠. 자, 여러분 유용성, 이 효용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욕구인데 여러분 인간의
필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유용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용성을 측정하는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이 주거용 부동산,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또 공업용 부동산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자,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우리가 만족도의 뭐죠? 쾌적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인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공업용은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우리는 타당성,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효 수요, 이미 수요에서 배운 용어죠.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인데, 부동산을 우리는 살 의사 있죠. 예?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지불 능력을 우리는 구매력인데, 이 구매력도 갖추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24회는요, 지불 능력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로 출제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뭐가? 유효 수요가 된다. 지불 능력 있어야 됩니다. 자,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이다. 자, 희소성은 여러분 토지의 특성할 때 배우셨는데 뭐에서 배웠죠? 부증성.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서 배우셨죠. 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히 존재하는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이걸 희소성이라고 해. 그러면 상대적이 붙었죠. 붙은 건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 자, 이 용도의 다양성은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 자,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은 하는데, 이 공급이 뭐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요. 자, 측면 한번 확인해 봤고, 이 경제적 측면이고, 법적 측면에서는 뭐다? 이전성이죠. 자, 여러분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 권리가 이전되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예를 들면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뭐예요? 이전되는 양도가 가능해야 된다. 뭐 이전성 또는 양도 가능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넘어가서 326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부동산 가치는 다시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피드백이 나타나죠.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 피드백 원리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해요. 자, 이때 이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여러분 교재 326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유지되고 있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해요. 법칙성을 추출해서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 평가 활동에 있어서의 이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행위 기준이 바로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3가지 원칙 배울 텐데, 이 13가지 원칙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26회, 28회 짝수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원래 30회인데 올해 시험 중요하다. 자, 13가지 원칙. 야,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중요해요.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나오는데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가정하는 거죠. 전제로 하여 우리는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인데 성립 근거는 토지 특성 중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최유효 이용의 밑바탕, 토대가 되는 시간의 원칙이 있어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바탕, 토대가 되는 원칙, 이 시간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이 거기에 나오는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예측 변동 중에서 우리 출제요는 이 변동이 더 중요해요. 변동. 자, 우선 변동의 원칙 갑니다. 자, 변동의 원칙 갑니다. 변동은 뭐예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화를 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원인 결과 상호 인과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 바로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 우리가 확정에 있어서의 필요가 나타난다. 또 기준 시점 좀 이따 배우고요.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풍우의 작용, 또 우리는 노후화가 진행됨으로써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 배운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와 우선 관련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평가이론 들어오면요, 이 기준 시점이 상당히 우리 중요한 용어예요.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이 여러분 또 28회 시험에도 요거 출제했었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나와요. 자, 제2조 제2호에 보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여러분 교재 맨 뒤에 보면 있어요. 교재 맨 뒤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페이지는 모르겠고. 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요거 우리가 28회 시험에 나왔거든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거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봅니다. 제9조 2항을 봅니다. 제9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상 물건의 밑줄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출제해버려요. 가격 조사를 뭐 한다? 완료한 날짜.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여러분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하였을 때는,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자, 밑줄 긋습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밑줄.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요. 시험 문제는 또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출제를 하는데 여기 아니다는 얘기예요.
뭐다? 아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요거 시험 말 진짜 많이 냅니다. 아까 거기 제9조 2항. 아까 찾으라고 할 때는 안 찾으시고 교재 뒤에 부록에 자 429페이지가 나오네요. 자 429페이지에 거기 제9조 뭐 구조가 다른 게 들어갔네. 이 2항 거기 보시면 429페이지 그 2항에 나와 있네요. 시험에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것도 우리가 출제를 24회 시험에 했잖아요. 많이 냅니다. 기준 시점 개념 중요해. 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이란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자 예측 갑니다. 자 예측해래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 미래의 뭐 수익성이나 이 쾌적성, 뭐 생산성 등의 예측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장래의 동향, 추이 등의 예측을 반영을 해라.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에서는 시험 문제는 또 뭐가 나오냐?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나. 자, 여러분 아까 앞에서 부동산 가치 뭐라고 배웠어요? 부동산 가치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아까 어빙 PC의 개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그 장래 이익이 뭐가 가능해야 돼?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와 관련이 있다. 그거 하나만 체크 딱 해두시면 되죠. 자, 최유쇼 이용의 이번은 내부적 요인 4가지가 나와요. 자, 최유용과 지금 또 요거 보면요. 지금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요거 화살표에 다 연결되죠? 직접 관련이 있다. 요거 뭐 직접 됩니다. 요것도 들어와서 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직접 4개가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요건 무슨 요인? 내부야. 내부. 내부적 요인이야. 대내적인 공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4개가 있어요. 자, 4개 중에 우선은 거기에 균형의 원칙이 시험 문제 우리 정답 지문 진짜 많이 내죠. 26회, 28회 요거 모르면 큰일 나요. 요건 꼭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정답 지문을 많이 묻습니다. 균형.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예를 들면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예를 들면 이러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뭐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여튼 시험 지문에 내부 구성 요소가 뜨면 균형이야. 예? 요 균형에 위배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상가 건축물 가격이 하락한다. 이게 결합의 균형에 위배돼요. 이럴 때 우리는 무슨 감가? 기능적. 여러분 2년 전에는요. 26회 시험은 요걸 경제적 감가로 출제했어요.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균형은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29페이지 가면은 수익. 자, 여러분 단위당 투자 금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선 수익이 감소한데,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이 경제적 측면에서 건물의 적정한 층수 몇 층이냐. 그럼 10층까지 지으면 수익이 최대가 된다. 근데 11, 2층, 3층 지으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건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그걸 뭐죠? 한계 수익점 판단한다. 한계 수익점 판단과 관련이 있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을 다른 말로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해요. 잉여 생산성의 원리. 자, 여러분 이 얘기 있거든요. 생산 요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산 요소에 보면은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경영도 있고, 뭐도 있다? 토지인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다. 그럼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수익이 나오죠. 총수익. 총수익에서 뭐를 빼냐 하면요. 움직일 수 있는 거.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버려요. 노동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인데 이거는 움직일 수가 있다.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번역을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남아있죠. 요 세 개 집어보면 나머지 나오잖아요. 총수익에서 요걸 빼면 나머지 수익 있잖아요. 나머지를 뭐다? 잔여. 이 잔여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을 하라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맨 마지막에 배분하는데,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토지 잔여법. 나중에 또 이제 배우는데 잔여법 때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예요. 잔여란 말이 나오면요, 잔여만 뜨면은 수익 배분이에요. 하여튼 지문 속에 잔여만 나왔다 하면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자, 기여. 기여는 공헌이라고도 해요. 기여의 원칙, 공헌의 원칙. 자, 이거 볼까요? 이 기여의 원칙은요, 균형의 원칙에 선행을 하고요. 또 균형의 원칙은 기여의 원칙을 전제로 해요. 균형의 원칙은 기여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선행합니다. 기여, 공헌이거든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 공헌도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각 구성 부분의 뭐다? 공헌도의 합계를 말하지 생산비 합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생산비 합계가 아니라 공헌도, 기여도의 합이다. 체크. 어디 있어요. 네, 거기 번호를 못 찾아서 그래. 제가 색깔 있잖아요. 몇 번? 디귿? 내용의 디귿. 색깔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자, 그러면 기여의 원칙 한번 볼까요? 자, 기여의 원칙은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1층, 2층인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몇 층을? 3층 이 부분을 뭐 하고자 한다?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이 3층의 이 일부분이거든요.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느냐. 부분과 전체에 있어서의 관계.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증축을 해도 좋은가 따져줘. 추가로 투자로 되느냐. 추가 투자에 있어서 뭐를 판단한다? 적정성 여부, 적부를 판단을 하는데, 또 주어진 토지를 인접 필주와 합병한다. 합병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필지를 합병한다. 합필. 법적으로 합필을 했을 때 가치가 증가하느냐. 증가할 것 같으면 합병해서 이용을 해야겠죠. 이것도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과 관련이 있다. 무슨 원칙? 무슨 원칙? 기회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요거는 세 가지는 외부적 요인. 자, 요 세 가지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무슨 요인? 외부. 요거는. 요 네 개는 내부. 요 세 개는 외부. 요 두 개는 뭐죠? 토대가 되는 원칙. 예? 자, 요건 다 직접 다 관련이 있어요. 요거는 전부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인데, 자, 우선은 적합. 자, 여러분 28회는요. 균형과 적합, 사례가 주어지고 어느 원칙이냐 물었거든요. 적합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균형, 적합, 단골이에요. 자, 적합은요. 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둘러싼 뭐예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돼. 그럼 예를 들면요. 어떤 의미?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가 점포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의 주택은 어울리지 못하죠. 적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적합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적합에 위배된다. 위배되면은 어울리지 못한다. 적합이 위배된다는 건 어울리지 못하면은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해요. 경제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자, 경쟁의 원칙이 있죠. 자,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이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 여러분, 경쟁은요,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있으면은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없으면 경쟁도 소멸돼요. 근데 초과 이윤이 지문에 나오면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자, 외부성. 자, 요거는 우리 배우셨던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효과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원칙, 외부성의 원칙. 뭐 외부 효과 배웠으니까 되겠고. 자, 경쟁에서 근데 요거는 보세요. 최유효용 경쟁을 통해서 가죠. 이거 직접이 아니야. 요 빠져나가는 두 개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지금 둘, 셋, 넷 요것은 직접 관련이 있고 여기 빠져나가는 건 경쟁을 통해서 연관돼요. 요건 간접.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수요, 공급의 원칙. 자,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아까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수요 공급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뭐와 관련이 있죠?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것. 대체. 또 시험에 잘 나오죠, 대체. 자,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인데, 자, 여러분 333페이지 거기에 성립 근거 기억이 또 시험에 한 2번 출제했죠. 부동산의 효용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가 뭐 낮은 것을, 또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면은 효용이 높은 것, 큰 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체의 조건 보세요. 부동산 상호 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호 상호 간의 용도라든지 효용, 가격에 있어서
우리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돼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34페이지에 기회비용의 원칙. 자, 최유효요. 기회비용.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기회비용 배우셨죠? 선택을 하면 뭐가 있어요? 포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치는 뭐를? 포기된 거.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슨 원칙? 기회비용 원칙.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하라. 자, 빨간 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13개에서 7개가 빨간 건데 여기서 5개 뽑고 틀린 거 찾아내라. 26회는 그런 형태로 출제했고 28회는 사례를 주어지고 원칙 맞는 걸 찾아라. 그러면 올해는 5개 주어지고 틀린 걸 찾아내는 걸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부동산 평가 활동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잖아요.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올해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서 요것만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교재 다 보려면 눈 아픈데 요것만 딱 찍고. 자, 잠시 쉬고 여러분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겠습니다.